왜 타겟을 정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타겟을 좁혀놔야지 마케팅을 할 수가 있어. 좁히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표적을 하나가 있어야 내가 총을 쏘는 거니까 이 표적이 없으면 총을 어디다 쏠 데가 없잖아. 마케팅이 안 되고 표적을 일부러 요만한 지점을 만드는 거예요. 조준하려고. 그러니까 대행 없이는 굳이 안 써도 상관없대 그거는. 근데 5년 동안 엑스레이 비용을 안 내는 거지. 이 품목이 들어올 때마다 관세사 비용 어제 그 CU 비용, BL 비용에서 관세사 비용이 원래 3만 원이었으면 식검 같은 경우는 1회 들어올 때 11만 원씩 들어가요. 한 4배 정도? 네. 그런 경우니까 한 12,000원에서 3배 되잖아요. 그럼 광고비를, 키워드 광고비를 한 5,000원씩 그냥 넣어버려도 모니터인데 예를 들면 키워드 붙일 때 뭐 러닝 상세 페이지 찍을 때도 지금 순서 자체가 이렇게 있으면 안 이뻐. 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줘야지. 아이 옆에 핑크가 있어야 이 핑크가 더 예뻐 보이고 이 핑크 옆에 블루가 있기 때문에 얘가 더 예뻐 보이고. 전자담배 하나 팔고 마이크 하나 팔고 핸드폰 케이스 하나 팔고 커피 하나 팔고 이렇게 안 팔아요. 그런 과가 좀 보여서. 뭐지? 무슨 과죠? 근데 솔직히 객과긴 해요. 아니 네, 맞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제이 대표님 정도의 역량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봤을 때 뭐라고 이게 되게 말하기가 애매한데 그냥 저도 이 업에 오래 있었고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보다 보니까 대표님들 너무 많이 만나보고 미팅하다 보니까 가끔 그냥 외모만 봐도 진짜 데이터 소식 기가 막히게 하겠다 그냥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지? 이런 분들이 그냥 딱 보이는 그 외모부터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빅데이터가 있네요. 네, 데이터베이스 소싱을 잘 하실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브랜딩을 요구하거나 이래서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대표님한테도 그때 왔을 때 다른 대표님들은 막 브랜딩 하시라고 그러고 유튜브 하라고 그러고 라이브 하라고 그랬는데 저희 대표님한테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하고 진짜 데이터 소싱 확 그냥 쭉 밀고 나가. 지금 하는 거 더 확장해서 밀고 나가.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저도 그거 들었던 것 같아요. 전화할 때. 이번에 오신 분들 중에서 지금 대표님 그리고 그래요? 저는 알고 있었어요. 딱 첫눈에 보자마자 키워드라고 하기보다는 하여튼 그때 트렌드에 맞는 것들을 갖고 와서 키워드나 그러니까 데이터 분석해서 그래프 보고 이거 좀 괜찮다라고 하는 거 진입하시고 그런 쪽이 되게 잘 맞는데 요즘 시대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한 10명 중에 한두 명? 그게 적지도 않아요. 한 20명이 있다 그러면 두세 명 이 정도 꼴인데 제가 아마 유튜브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그 신의 아들, 신의 딸이라고 항상 얘기하고 데이터 천재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시대에서는 그렇게 돈 버는 방식이 쉬우니까. 근데 그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10%밖에 안 돼요. 선천적으로. 그냥 어렸을 때부터 진짜 PC방에서 3일, 4일 동안 콜라겐 먹으면서 밤새고 근데 그게 안 힘들어. 그러니까 어깨 아프고 목 당연히 아프지요. 근데 집중 자체가 일단 되는 거예요 이게. 집중 자체가 되고 내가 이걸로 소싱해 와서 물건이 팔렸을 때 어떤 재미 막 이런 것도 느끼고. 근데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90% 가까이는 PC 앞에서 데이터랑 키워드만 계속 분석하고 보고 있으면 한 3-4시간만 지나도 그래서 뭐 팔아야 돼 막 이게 집중력이 다 분산되거든요. 그리고 퀄리티 따지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근데 일반적이고 90%예요. 90%인데 제가 봤을 때는 대표님이랑 대표님은 맞아. 그 100%라고 말씀 안 드릴게요. 한 90% 정도는 그런 데이터 키워드의 소싱보다는 조금 더 상표권이라도 브랜딩을 뭔가 한두 개의 상품을 딱 집중해서 입힌 다음에 그걸 밀어줘야 좀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것 같고, 대표님 같은 분들이나 담배 대표님은 그때그때 유행하는 템들을 빨리빨리 갖고 와갖고 쭉쭉쭉쭉쭉 넓혀나가야 되는
성향인 것 같고, 저는 오히려 이제 또 다른 이제 저만의 어떤 브랜딩 방식으로 사실은 뭐 2, 3년에도 진짜 한 10억도 넘게 엑스탈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을 계속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걸 또 추천을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낫고 이게 더 난 건 절대 없다라는 거고, 근데 이거는 진짜 사업이라는 게 나랑 맞는 옷 찾아가는 거거든요. 계속 이 문 두들겨보고 저 문 두들겨보고, 와 이거 나랑 맞아? 근데 그걸 누가 빨리 찾느냐, 누가 빨리 찾느냐지. 그럼 초반에 운 좋은 사람들은 나랑 맞는 게 한 방에 빵 찾았어. 그럼 쭉 가는 거고. 근데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처음에 도박하는 것처럼 넣었는데 이거 잘 됐어. 한번 막 딱 보는 순간 그 다음부터 나랑은 안 맞는 방식인데도 불구하고 이때 기억에 계속 그 문턱을 두들기는데 계속 마이너스 보는 거야. 근데 이때 잘 됐으니까. 그러다가 2년, 3년, 4년, 5년 시간 까먹고 5년, 6년을 쿠팡에서 막 잠깐 매출 월에 한 1, 2억, 그것도 몇 억도 아니고 1, 2억 내놓고 이 기억으로 지금까지 고생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진짜 많아요. 진짜 많고. 그래서 이거는 사람마다 전부 다 이게 성향이랑 기질이랑 다 틀리기 때문에, 환경 이거 다 틀리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이번 기준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표님도 마찬가지, 재영 대표님도 그렇고 대표님도 그렇고 조금은 브랜딩 쪽으로 해서 상품을 여러 가지를 까는 게 아니라 꾹꾹 눌러 담아서 하나 또는 두 가지를 해갖고 그거를 빌드업 시켜갖고 상품을 100가지를 갖다가 10만 개를 팔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한 가지로 10만 개 파는 게 훨씬 쉽고, 한 가지로 10만 개를 팔면 충분히 원가율도 미친 듯이 낮춰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상품을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한 가지를 어떻게 파냐 제일 중요한데, 한 가지를, 한두 가지를, 두세 가지를, 하여튼 뭐 10가지가 됐던 내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최대한 좁혀서 그걸로 10만 개를 파셔야 되는 분들 같고, 이렇게는 진짜 100가지, 500가지 뿌려놓고 그걸로 10만 개를 쳐서 파는 게 좀 잘 맞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 그게 너무 토할 것 같아가지고 이걸로 내가 연명은 못하겠다. 이대로만 쭉 가면 나는 이제 하얗게 없어지겠다. 그래서 없어지겠다.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항상 데이터 소싱을 하시는 분들의 추구미는 추구미는 브랜딩 쪽이고, 맞아요. 브랜딩 쪽에 능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아이러니야. 이 데이터를 어떻게 도대체 분석해야 돼? 뭐가 잘 나가는 거야? 카페에서 어떻게 키워드를 찾아? 뭐 아이템 스카우트를 어떻게 봐? 이거를 플랫폼에 들어가고 어떻게 이걸 분석을 해? 막 이런 그거랑 반대로 저는 생각하는 게, 아니 무조건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이고 질이 좋으면 무조건 팔리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석을 역으로 이제 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잘 팔리는 제품을 역으로 추적해가지고 그거를 가격을 부러뜨리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 광고를 어떻게 넣고, 이런 방법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데이터 분석을 해서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원론적으로 따지면 어쨌든 그 시초가 있었고 그 좋은 제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모방을 할 그 제품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복자는 몰트리라고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초가 된 제품은 어쨌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 그 제품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제품이 아니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100개의 상품을 쿠팡에다가 올렸을 때 내 계정이랑 잘 맞아떨어지는 그 상품을 밀고 가는 게 쿠팡이거든요. 그래서 쿠팡에서는 뭐가 잘 팔리지? 이거 어떤 걸 분석해야 되지? 사실은 다 잘 팔려요. 그냥 진짜 특수한 어떤 뭐 부품이라든지 뭐 이런 부피가 큰 어떤 테이블이 됐건 이런 거 아닌 이상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고 쓰고 뭐 패션 자파라든지 뭐 생활용품이라든지 어떤 거라도 검색하면은 다 잘 팔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파느냐가 중요한 거지, 잘 팔리는 상품을 고른다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쿠팡은 확률 게임이고 확률 싸움이다 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쿠팡은 그냥 정확하게 확률 싸움, 확률 게임이고, 그 확률 게임을 어떻게 하면 더 확률을 좁히느냐,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한창 부도나고 이제 쿠팡, 저는 이제 로켓이랑 제트배송, 그때 제트배송 때 제트배송으로 이제 많이 올렸는데, 제트배송이 지금 그로스랑 똑같아요. 근데 로직도 거의 똑같아요. 이름만 바뀐 건데, 전자담배 하나 팔고 마이크 하나 팔고 핸드폰 케이스 하나 팔고 커피 하나 팔고 이렇게 안 팔아요. 얘 잘 나갈 것 같다, 얘 잘 나갈 것 같아, 얘 잘 나갈 것 같아, 얘 잘 나갈 것 같아, 이렇게 안 하고, 휴대폰 케이스면 휴대폰 케이스만 5개에서 10개 팔아요. 음료다, 음료만 5가지. 등록할 때 마이크면은 마이크만 5개. 이렇게 올려야 거기서 이제 광고를 돌리고 했을 때 하나가 튀어 올라가는 거 쭉 밀어주고 나머지 거 버리고. 그리고 다시 마이크 5개 또 갖고 와. 거기서 또 하나 올라가는 거 2개 살리고 또 8개 이제 다 버리는 거고. 또 갖고 들어오고. 이걸 1년을 계속해서 마이크만 팔아요. 그랬을 때 마이크 검색했을 때 1년 뒤에 4개 상단 한 3, 4페이지 안으로 쭉 다 뜨게끔. 남성 벨트다? 남성 벨트만 해요. 그게 확률 싸움으로 좋거든요. 그러니까 100가지를 10만 개를 팔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신상마켓도 지금 동대문 디오트 신상마켓도 현재 도매도 현장에 나와서 손님들이 물건을 안 사가요. 근데 지금도 짐을 이만큼씩 싸거든요. 하루에 그래도 매출이 한 5, 600 정도는 혼자서도 해요. 그리고 많이 나올 때는 이제 한 1000만 원씩 올라가고 하는데, 여기 이것도 다 신상마켓으로 파는 거야. 그 신상마켓 어플로만. 그러면 저도 여기 오면서 아까도 계속 폰 만지고 뭐하고 했던 게, 직원들이 이제 다 빠졌으니까 힘들어서 다 못 버티고 빠졌는데, 계속 시간대별로 광고 금액 바꾸고 시간대별로 껐다 켰다가 광고를 3개를 돌리는데, 뭐 서치 리스팅이라는 거, AI, 그리고 브랜드 광고 이렇게 3개 돌리는데, 이거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 이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얼마, 그리고 그 중에서도 몇 개 상품은 키워드 금액 더 상향, 저녁 8시부터 12시까지는 키워드 상향, 이거를 계속 해요. 그래야지 최소의 광고비로 최대 효율을 낼 수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속 만져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광고 버짓이 보통 한 20% 잡힐 것도 한 5% 잡히고, 그런 식으로 지금 가는 거여서 아마 시장 돌면서 저희 신상마켓도 보여드리면서 지금 판매가 얼마에 하고 있는 게 여기서 얼마인지 이런 거 내일 다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쿠팡은 확률 싸움이고 게임이고, 근데 그걸 강의로 만드니까, 강의로 만들다 보니까 자꾸 커리큘럼이란 걸 만들어야 되고, 커리큘럼을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잘 팔리는 상품 소싱법 이런 타이틀이 나오는 거고, 그쵸. 그리고 뭐 그게 틀린 말도 아니니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검색어 뭐 월 검색량 1000짜리는 너무 낮아. 500 검색하는 거 팔지 마. 당연한 거잖아. 한 6천 정도 그래도 최하 한 5, 6천 정도 돼야 아이템 스쿼트 들어가서 이거 검색했을 때 한 5, 6천 정도 돼야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 해라. 뭐 그런 것들 알려주는 거거든요, 이게.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이 쿠팡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사용하고 있는 것들 어떤 제품이든 다 잘 팔려요. 그만한 그 이상의 수요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 상품을 갖고 와서 등록을 했을 때 내 계정에서 이게 돌아가느냐 광고 안 돌아가냐 그 싸움인 거지.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을 찾는 방법은 저는 없다라고 항상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파는지가 제일 중요하다 이커머스에서는 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이 뭘까에 시간을 너무 쏟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방식은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관심 있는 거, 그런 카테고리를 하나 정해서 뭐 모자, 예를 들면 캡 모자, 볼캡 모자잖아요. 그거 뭐 분석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볼캡 모자 수요 많은데, 대두 모자 그 말만 들어도 수요 많잖아요. 여성 의류도 그렇고, 머그잔, 뭐 머그잔도 저도 많이 팔고 있지만 머그잔도 수요가 엄청 많잖아요. 뭐 카페에서도 시키고, 자몽 수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가 잘 팔리는지를 계속 분석을 하는 거는 확률을 조금 더 줄이려고 하는 싸움인 거지, 그게 차이가 얼마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팔리는 상품보다는 저는 여기 투어에 오는 분들한테는 항상 내가 관심 있는 거, 내가 뭐가 관심이 있었는지, 내가 돈 예를 들면 한 1,000만 원 정도를 쏟아 부어도 돈 날려먹어도 아깝지 않게 후회 없는 상품들, 그런 상품 뭘지, 그거를 찾는 것만 해도 엄청난 득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관심 있는 카테고리 안에서 수요도가 높은 걸 찾으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패션 잡화하고 싶어. 그 중에서도 모자가 좋아. 모자가 난 너무 한번 팔아보고 싶어. 그럼 모자에서 뭐가 지금 유행이고 잘 나가는지를 한번 봐보는 거죠. 사이트들에서, 블로그들도 보고, 인스타도 보고, 요즘에 창이 이렇게 생긴 모자가 잘 나가네? 거기에 키워드는 뭘까? 봐보고. 그럼 걔는 잘 팔리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걸 이제 어떻게 팔고 어떻게 광고를 넣고 들어가느냐. 근데 이게 쿠팡 판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쿠팡에서만 파시는 분들은, 쿠팡은 극단적으로 말하면 광고를 넣었을 때 100명이 유입이 됐을 때 90명이 사갈 수 있는 상품을 팔아야지 쿠팡은 장사가 되는 거예요. 광고 베이스로만 진행을 해야 되고, 그 자연유입도 무조건 광고 베이스에서 생겨나는 거고, 광고를 안 넣고 나는 잘 파는데요? 라고 해봤자 10,000개도 못 팔아요. 월에 10,000개 못 팔아요. 뭐 월에 5,000개도 못 팔아요. 근데 잘은 팔겠죠. 광고 없이도 한 200-300개는 팔겠죠. 근데 그게 돈이 되냐고. 돈이 안 되거든요. 쿠팡에서 돈이 된다는 거는 적어도 몇천 개 이상, 10,000개 이렇게 올라가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광고라는 게 분명히 필요한 플랫폼이고, 100명이 광고로 유입을 내 상품에 됐을 때 90명이 사갈 수 있는 상품을 갖다가 팔아야 되는 게 쿠팡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이거는 같이 온 기수의 대표님 두 분인데, 한 분 둘 다 약통을 팔아요. 약통을 파는데 쿠팡에서는 투명한 약통, 아니면 백색, 블랙, 차콜, 요런 컬러의 약통을 무난한 걸 팔아야 팔리는 플랫폼인데, 이쪽 대표님은 곰돌이가 새겨져 있는 약통을 팔아요. 당연히 100명이 광고로 유입됐을 때 10명 사가는 거잖아요. 디자인 자체가 뾰족하니까. 소구점은 똑같아도 소구점이 너무 뾰족하잖아요. 이게 곰돌이 약통. 그러면 90명이 들어와서 곰돌이 약통을 사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쿠팡은 최대한 많은 수요도가 있는 상품을, 그러니까 뻔하고 무난하고 이런 상품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되는 게임이거든요. 쿠팡은. 그렇기 때문에 왜 그렇게 소구점들을 강조를 하는지, 뻔한 상품, 무난한 상품을 팔아야 많이 팔릴 수 있는 플랫폼이니까 그걸로 다들 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더 상세 페이지에 소구점을 잘 드러내줘야 되냐, 그 싸움인 거예요. 근데 반대로 브랜딩은 뻔한 상품을 팔면 안 돼요. 소구점이 뾰족한 이 곰돌이를 팔아야 돼요, 브랜딩은. 그래야지만 광고를 돌렸을 때 광고로와스가 바닥을 쳐도 이 곰돌이를 계속 팔아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 싸움을 하면서 이 찐팬들을 계속 모았을 때
내가 그 다음 상품을 출시했을 때 모였었던 사람들이 이걸 사는 거거든요. 브랜딩이랑 완전 반대. 쿠팡 판매랑은 이해는 조금 가셨죠? 예, 쿠팡 판매랑 브랜딩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그 비행에서 얘기하는데 저는 부동산이 좀 안 맞는다고 얘기 드렸었거든요. 부동산으로 전 마이너스 많이 봤어요. 지금도 마이너스 보고 있어요, 현재도. 그러니까 투자로 돈 버는 사람들은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이 투자로 돈 벌어요. 보수적이어야 돼요. 근데 장사로 돈 버는 사람들은 보수적인 사람들은 돈 못 벌어요. 정말 천천히 벌거나 리스크를 좀 안고 가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하는 거고 리스크를 안고 가는 사람들이 투자하면 다 망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장사해서 돈 벌어갖고 투자해야지 망하고 장사해서 돈 벌어야지 투자해서 망하고. 근데 저도 장사해서 돈 벌잖아요. 장사는 진짜 저는 자신있게 끝내주게 잘 팔 자신 있어요. 그러니까 대기업이랑 갖다 붙여놓고 똑같이 무선 마이크 팔아. 그럼 전 대기업만큼 팔 자신 있어요. 걔네보다 많이는 아니지만 그 정도 자신 있고 지금 현존하는 뭐 유튜브 누구 강좌 배틀로 한번 떠서 한 진짜 라이브로 한 2달 동안 누가 제일 많이 파냐고 1등 할 자신 있어요. 네, 카운팅만 누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왜냐면 저는 국내에서 다 판 다음에 바로 일본, 중국, 베트남 다 들고 나가거든요. 다 들고 나가서 타오바오 깔지 어떻게 해서든 여기 도매 매장 다 발품 팔아갖고 한 일주일간 한 몇백 개 업체는 돌 것 같아 아마. 공급 다 해준다 그러고. 그럼 리오더가 한순간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무섭게 들어오거든요, 이제 전체에서. 그래서 정말 잘 팔 자신은 있는데 이게 이렇게 돈을 벌어놓고 투자를 하잖아요. 리스크 있는 걸 투자하는 거야. 이거 하면 이거 괜찮겠다. 들어가. 근데 깨지죠. 투자는 진짜 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구두쇠들 있잖아요. 막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막 진짜 막 휴지도 막 아끼고 막 이런 분들이 투자 진짜 잘해요. 부동산 투자도 잘하고 그걸로 수익 많이 내시고. 그러니까 이게 장사랑 투자랑 완전 다른 결이라고 보면 쿠팡 판매와 브랜드 판매는 또 완전 다른 결이에요. 속도도 완전 달라요. 쿠팡은 들어가자마자 매출이 빵빵빵빵빵빵 일어나야 되는 구조고 브랜딩은 들어가자마자 빵빵빵빵빵빵 나오면은 결국 다 떨어져요. 얘는 좀 탄탄하게 천천히 가다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렇게 올라갈 때 여기서 바로 그냥 팔아 넘겨야 되는 거고 그러면 한 10억 들어오는 거고 이 장사예요. 브랜드로 장사를 하느냐 이래서 사람마다 다 성향들이 틀려서 여기 오면은 저도 내일부터도 이제 소싱하고 돌아다니면 쿠팡 판매에서 데이터나 키워드로 판매하는 방식도 2가지가 있어요. 지금 제이 대표님이나 제가 봤을 때 대표님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좀 퍼포먼스 있게 막 이거 잘 나갈 것 같아. 갖고 와. 팔아봐. 안 나가? 버려. 다른 거 갖고 와. 팔아봐. 이거에 능한 대표님들이 있고 데이터 똑같이 하는데 지금 대표님처럼 한두 가지를 진짜 잘 해갖고 패키지 바꾸고 로고 넣고 밀어서 파는 데이터로 분석을 해서 그렇게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람마다 다 틀린 거예요. 추구미를 놓지 못해가지고 네, 사람들마다 다 틀린 거예요. 근데 진짜 내셔널 브랜드로 간다는 거는 상품 한두 가지, 2-3가지로 해서 철저하게 기획부터 쭉 잘해놓고 사람들을 내가 모으는 채널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브랜딩 하는 사람들은 브랜드로 갈 사람들은 쿠팡, 로켓그로스, 로켓 배송 쪽은 무조건 가져가되 필수적으로 스마트 스토어나 자사몰 이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을 모아야 되니까. 사람을 모은다는 게
이제 뭐 인스타나 유튜브 릴스 뭐 이런 걸로 해서 사람 모으는 거. 든 아니면 회원수를 모으든 아니면 뭐 찜수를 모으든 내 상점에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모으든 왜 그게 모으는 게 필요하냐면 제 대표는 재미없겠다. 다 안 내용이 다 얘기 들었던 내용들 아니에요. 이게 아마 강의에서 손익분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려요. 손익분기 얘기가 아마 드리면 이해가 다 가실 거예요. 스마트 스토어도 마찬가지로 내일부터 상품 보실 때도 그렇고 단순하게 10개를 사입해서 반응 사입을 계속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짜 이제 법인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장사도 마찬가지고 누구는 뭐 상품 소싱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저는 사업에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작은 계획이랑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무조건 손익분기거든요. 전 손익분기 지점을 BEP로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BEP로만. 그러니까 뭐 부가세 이런 거 다 빼고 쉽게 말씀드려서 3,000원짜리를 내가 갖고 왔어요. 물건을. 쿠팡의 상품이 이제 매치 안 걸리고 안 뺏기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성인들도 많이 하죠. 这个多少钱?这个15一个。 15? 15원. 얘는 좀 되게 가격대가 있는 거지. 투머? 对。 이게 진짜 토끼털. 예, 그래서 가격대가 꽤 있는. 진짜 도끼털이야? 예, 리얼 토끼털. 근데 토끼털이라고요? 예, 아 그래요? 이거 진짜 리얼 토끼털이고 이거보다 급이 조금 더 높은 렉스가 있어요. 이게 그건 좀 더 비싸고 이거는 지금 15위안 정도면은